어떤 것들을 학생들과 서로 그 온라인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실험을 할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선생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학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과 실험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봤더니 좀 괜찮았던 것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그냥 수업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 파트라고 하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은 실험을 어쨌든 우리 이제 과학교사니까 실험을 직접 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아니면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 미션을 주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해내면 또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서를 써서 올리고 또는 뭐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학생부에 또 반영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실험 몇 가지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내 노트북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도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힌트를 얻어가시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때 만약에 이제 실험을 하신다면은 이 실험이 좀 위험하다. 그렇다면은 그 위험한 거에 대해서 꼭 안내를 하시고 안전.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에 유의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한다면 위험하다 한다면은 그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아예 안 하도록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 파트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네, 요거 그 태양광. 네, 요즘 뭐 환경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제 모니터를 선생님 이제 카메라 각도만 조금만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각도를 조금만 조절해 주셔가지고 이게 뭐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작동시키는 방법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미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그 자동차가 가는데 여기에서 변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변인 통제를 해줄 때 여기에 지금 태양전지판이 있는데 태양전지판에 입사되는 빛의 각도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비스듬하게 받았을 때 빛을 수직으로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험 미션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이걸 사야 된다. 이거를 뭐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패스. 이거를 선생님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이거를 가지고 그냥 휴대폰 가지고 나가서 찍으세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오전 9시입니다. 해가 비스듬하게 떴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할까요? 좀 천천히 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그 남중고도는 네, 보통 1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시 때면은 거의 가장 많은 양의 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실제 아침 또는 한낮 해가 남중했을 때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이렇게 그 태양전지 효율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뭐로 해줄 수 있냐면은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꽂아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나만 할 것이냐, 시범 수업만 할 것이냐, 학생들 하여금 미션을 줄 것이냐. 요 정도 키트는 학생들이 할 수 있다. 요 정도 뭐 키트는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뭐 워크스루 해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다. 뭐 그거는 학교 사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거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거든. 빛의 성질. 자, 우리 빛의 성질 하게 되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울이 있다. 그런데 이 거울이 지금 뭐 어떤 거울이냐? 볼록 거울이냐 또는 뭐 오목 거울이냐. 그래서 이 거울의 특징 이런 것들을 학생들 하여금 이거는 집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빛의 성질이 어떻게 다르냐? 거울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럼 이것과 관련되는 렌즈에 대한 것이 있겠죠. 그러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니네 가정에서 렌즈가 활용되는 부분을 찾아봐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실제 네,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지만 의외로 그냥 교과서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한번 해봐라. 네, 자, 여기 지금 종이컵에다가 끈을 묶었습니다. 구멍을 2개 뚫고 실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또 하나에다가 묶어가지고 이것을 타이트하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소리가 전달이 되겠죠.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하면은 이 소리가 더 잘 들릴 것이냐, 이게 얼마까지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미션을 준다면은 요거 세트를 저는 한 세트만 하지 않고 2세트, 3세트 겹쳐봤습니다. 이 중간에 선을 겹쳐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집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거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그러면은 이쪽 한쪽은 어디다 놓을까요? 스피커가 나오는 곳에 부착을 하면 되겠죠. 나는 듣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물리 파트에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 그때 배우고 하고, 이번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너희가 가정에서 직접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 원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뭐 예전에 필름 카메라 많이 썼는데 지금 필름 카메라 안 쓴다. 필름 카메라 구조, 이거는 우리가 인체랑도 같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물을 보여주는 거죠. 자, 실물. 네. 자, 여기서 구조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눈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욕심을 내본다면은 또 융합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융합 수업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눈입니다. 내 눈. 네, 띠용, 띠용.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눈의 구조. 네, 우리가 뭐 앞에 뭐 각막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안에 뭐 수정체도 있고 유리체도 있고 또 망막도 있고 시신격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과학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리 수업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PPT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물, 과학실에 있는 이런 실물을 가지고 직접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준비해가지고 그냥 선생님 테이블 앞에다 놓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물질의 같은 것들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원소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쓰는 그런 물질들 뭐 하나씩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지금 봤더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런 음료수 캔이다. 그런데 이 물질은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여기 보면은 이 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캔류, 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보이니? 캔류, 철. 네. 자, 잘 봐봐.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 원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묶어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너희 가정에서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레포트를 써라. 그리고 이 레포트를 언제까지 올려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해주고 학생들의 반영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학 파트에서 물질에 대한 것들, 뭐 원소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간단한 실험 도구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앞에다 놓으세요. 앞에다 놓고, 자, 우리 그냥 기체 분석 활동 선생님이 한번 여기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자, 속도 조절기를 해가지고 기체 분자가 이게 얼만큼 막 움직이느냐, 막 움직이면은 요만큼. 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칠판 강의가 아니죠. 네, 우리 과학 선생님들은 실험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못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여기 전기만 꽂아주면 돼요. 전기 꽂아주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되겠죠.
자, 뭐 이런 것들도 학생한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자, 기체 그리고 물. 그래서 요것도 지금 밑에서 지금 물이 있는데 손에 따뜻한 그 열을 통해 가지고 이 기체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압력이 커지고 이 물들을 밀어 올려준다.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간다.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올라가나 한번 보자. 올라가라. 슉슉슉슉슉슉슉슉. 우와. 보이지?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수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내 노트북 앞에다 갖다 놓고 그냥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모형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뇌, 네, 그래서 이런 뇌 같은 경우에 실제로 모형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뇌 모형을 가지고 뭐 여기가 되뇌다, 여기가 뭐 소뇌다, 여기가 뭐 연수다, 척수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실험 도구를 선생님 테이블 앞에다 놓고, 혹은 스님들께서 뭐 칠판이 편하시면은 교실에서 앞에 실험 테이블에다 쭉 널어놓고 계속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인체 장기를 한번 보자 그러면은 네, 자, 우리 인체 장기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서 뭐 우리 숨 쉬는 거 한번 볼까? 우리 내장을 한번 볼까? 뭐 간의 위치를 볼까?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직접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우리 이제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그래서 뭐 실물 같은 거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그 현미경에서 영상 장치가 있는 현미경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테이블에다가 영상 장치 있는 현미경을 놓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그 옆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뭐 이것까지 지금 놓기에는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소개만 드립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있는 그 현미경을 가지고 직접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식물세포다, 동물세포다, 여기는 표피세포다. 네, 그리고 이거는 위의 절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에 띄워놓는 거죠.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여기의 특징 어떠고 저쩌고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전공이 이제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지구과학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한다면, 지금 이제 지구과학 이제 앞에 파트,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앞에 파트는 이제 뭐 벌써 이제 이론 수업 하셨을 것 같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암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성암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러면은 암석과 광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실제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암석, 광물 표면 있잖아요. 그 앞에다 놓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얘들 한번 보여줄게. 네, 지금 뭐 카메라 각도를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돌처럼 보이니?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돌이란다. 네, 뭐예요? 네, 맞습니다. 화성암입니다. 자, 화성암 중에서 얘는 뭘까요? 네, 화성암 중에서 얘는 맞아요. 화강암이에요. 그럼 이 화강암을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석 광물 표변 학교마다 거의 100% 다 있습니다. 그냥 칠판에서 PPT 띄워놓고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 선생님이 이거 준비했단다. 이거 볼래? 이거는 뭐냐면은 현무암이야, 현무암. 자, 이 현무암 특징 한번 볼까? 네. 와, 어떻게 돼 있어? 구멍이 뽕뽕뽕 뚫어져 있네. 색깔이 검게 되어져 있네. 와, 그리고 입자가 잘 보여, 안 보여? 입자가 잘 안 보이지? 이게 바로 화산암의 특징이란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수업은 사실 더 잘하는 그런 영상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상에 나갔을 때, 뭐,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일단, 저 정도 강의는 좀 그렇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실험을 직접 하시고 실험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셨구나.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이해하고 듣고 또 설명 듣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뭐 혹시 아이들로 하여금 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이참에 스팀 수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스팀 수업 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에는 뭐 이렇게 뒷부분에 있지만 앞으로 뺄 수도 있고,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또 삽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거리들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뭐 요즘 뭐 서치하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험을 안 해본 것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안 해본 것들 중에서 이런 실험이 참 재밌더라고요. 네. 요거는 스푼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파동 에너지에서 실험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리 파트가 되겠죠. 그런데 꼭 뭐 물리 파트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과학 쪽과도 우리가 연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 에너지, 그리고 청각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이것을 놀이랑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물리 파트, 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스푼은 재질이 뭘까요? 재질이 철이에요. 재질이 철이기 때문에 이건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물질, 화학 파트 연결할 수 있고요. 광물, 철광, 네, 이런 것들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교과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융합 수업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선생님들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양쪽에 고리를 만듭니다.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요. 이것을 새끼손가락에다 딱 끼워요. 새끼손가락에다 딱 끼우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귀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이 밑에 부분을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이렇게 부딪힙니다. 딱 부딪히면 이게 띵 하고 울립니다. 이거를 이 진동이 바로 이 실을 타고 내 손가락을 타고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청각까지 이 진동을 전달해 주는 거죠.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아주 웅장한 종소리가 나갑니다. 네. 에밀레 종소리와 네, 비슷한 아주 웅장한 종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마 초등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흔한 것들을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흔하지만 안 해본 것들을 이참에 가정에서 한번 해봐라. 부모님과 같이 한번 해봐라. 부모님 안 계셔도 괜찮아. 혼자 해도 돼. 다 셀프로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뭐 발명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니네 한번 발명 수업 한번 해볼래? 발명 한번 해볼래? 발명 하나 잘하면은 니네 팔자를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팔자를 고치면 어떻게 되냐? 팔자를 고치면은 팔자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영자 두 개가 되는 거야. 이게 팔자를 고치는 거야. 뭐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거죠. 자, 요거는 자 여기 지금 네, 그 양념 간장통에다가 제가 다른 물질을 조금 채워놨습니다. 네, 어떻게 채워놨느냐? 요게 물보다 살짝 가볍게 제가 이걸 채워놨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어떻게? 여기다가 압력을 가해주면 이 속에 있는 조그만 물고기 양념 간장통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물의 밀도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물보다 비중이 커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라앉겠죠? 한번 볼까? 우와, 들어가라. 자, 사이언스 매직쇼! 우와! 네. 자, 아이들로 하여금, 니네 한번 이거 만들어봐. 이거 쉬울 것 같지? 안 쉬워. 니네 한번 해봐. 자, 여기서 많은 변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거 준비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준비할까? 이참에 콜라 한번 사서 먹어봐?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 자, 재활용 할 때 여러분들 나가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꼭 돈을 안 들여도 됩니다. 팁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물고기 양념 간장통, 네, 요거 원래 횟집에서 나오는 건데 이참에 회를 한번 부모님과 함께 먹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집은 회를 다 싫어하네. 네, 요거
이거로 안 해도 돼요. 그냥 빨대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거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냥 빨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초등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해봤느냐?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중학생이야, 우리는 고등학생이야, 우리는 영재반이야.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 이 원리가 뭐냐?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뭐 과학 완구를 한번 만들어봐. 실험 도구를 만들어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활용을 할까? 그리고 실제 물고기는 불에라는 것이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는 이렇게 고무 튜브가 들어있단다. 그래서 물고기 배를 한번 니네가 시장에서 엄마랑 같이 이번에는 같이 장도 보고 물고기 손질하는 것도 배우고 그 속에 있는 불에도 한번 봐봐. 이 불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물고기가 잠수하고 떠오르는 거야. 이게 어디에다 연결되느냐? 이게 잠수함이야, 잠수함. 우리 과학자들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느냐? 자연에서 얻는단다. 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거 아시죠? 네, 요거 뭡니까? 네, 네, 뚜껑이 있습니다. 네, 요 뚜껑은 뭘까요? 네, 요 뚜껑은 네, 여기에서 네, 바로 공기를 빼내는 겁니다. 공기를 쫙쫙쫙쫙쫙쫙 펌핑을 해가지고 공기를 빼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속에다가 보통은 초코파이를 넣고 실험을 해줍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가 없겠죠. 실험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과제물을 주고 보고서를 쓰게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실험 도구가 없다 그러면요 선생님께서 시범 실험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시범 실험도 뭐 초코파이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저는 이제 학생들 실제 실험을 할 때 이렇게 마시멜로,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사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실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실험이다, 뭐 실제 실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나눠야 되겠죠. 이 실험은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 설계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역적 탐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정원하고 또 보고서를 쓰고 그거 작성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그 쌍방형 화상 수업을 할 때 학생별로 발표를 시킬 수도 있어요. 3분 또는 뭐 긴 거라면 한 5분 정도 발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쟤는 저런 실험을 저렇게 변인 통제를 해서 저런 실험 결과를 얻었구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학생들이 실제 뭐 동영상을 찍는 것도 편집을 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하여금 자 이번에는 우리의 대한이가 이런 수업을 했는데 이런 수업을 같이 한번 3분 동안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대한이가 어떻게 실험 통제를 했고 어떤 실험 결과를 얻었는지 같이 한번 보자. 그리고 그거를 같이 보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아이들 의견을 주고받고 뭐 채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그것을 발표하는 학생들은 보고서를 쓰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워드로 쳐가지고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또 보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내가 직접 이것을 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을 하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팁을 좀 만들어서 그 팁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조금 그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실험이에요. 네, 그 기억나시죠? 네, 유튜브 많이 보셨죠? 네. 콜라에다가 네, 요 멘토스 집어넣는 실험, 네,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선생님도 안 해보신 경우도 많고 또 학생들도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재미있게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라는 것들 이렇게 또 보여주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선생님들께서 뭐 못 해보신 실험들, 재미있는 실험 같이 한번 해보고 여기서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과학 원리가 뭐다. 여기서는 기체 분자야. 여기서는 화학 변화야. 여기서는 산과 염기야. 여기서는
또 무슨 뭐 압력에 대한 거야, 대기압에 대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주고, 그리고 학생 수준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어디에다가 또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이런 분야에다가 해볼 수가 있겠다. 그것을 이제 보고서를 쓰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뭐 탐구대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또 논문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이렇게 발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준비한 것들 선생님들한테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실제로 원래 오늘 강의를, 온라인 수업으로 제가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온라인 수업을 아까 이제 배중현 선생님께서도 유튜브 수업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 강의 연수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해상도를 조금 높게 하고 이렇게 조금 올려서 이 스트리밍을 해봤더니 영상이 조금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연수는 별도로 선생님께서 조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뭐 복잡하게 치시지 말고요. 거기에 뭐라고 치면 과학 실험 과제형 수업. 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길게 썼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과학 실험 과제물, 네, 수업, 연수, 뭐 이렇게 길게 썼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냥 간단하게 과학 실험 과제형 수업, 간단한 과학 실험 과제형 수업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며칠 전에 올렸기 때문에, 곧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영상을 찍었던 거는 제일 주안점 뒀던 것이 뭐냐면은, 그냥 선생님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수업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칠판 수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실에서 그냥 칠판 수업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찍어서 그냥 그렇게 올리시라고.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영상을 만든다, 사진을 쓴다, 뭐 애니메이션을 쓴다, 그림을 쓴다, 뭐 음악을 쓴다, 뭐 그랬을 때 이게 뭐 어디까지 이게 공표가 가능하냐, 또 이것을 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께서 칠판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네, 여러분들과 함께 네, 이렇게 자, 이런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선생님께서 쓰는 거예요. 내가 그냥 화이트보드 그냥 하나 갖고 있으면 화이트보드에서 쓰고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 그리고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요. 내가 이거 지금 그린 거거든요. 내가 여기다 종이다 쓰고 내가 펜으로 써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저작권, 내가 그린 거잖아요. 이건 내가 저작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칠판 수업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칠판 수업 가능하잖아요. 열권의 특징, 뭐 중간권의 특징, 성적의 특징, 대륙권의 특징. 자, 여기 보니까 대륙권이 지금 온도가 여기는 높더라. 여기 위로 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더라. 그냥 라이브 강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일반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선생님께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과학실험 과제형 수업인데요. 간단하게 했어요. 준비물이 이거 휴대폰 한 대였어요. 일부러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냥 휴대폰 한 대만 가지고서도 그냥 동영상 찍으실 수 있고요. 선생님이, 저 선생님이 우리 과학 선생님이 칠판 수업을 우리를 위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셨구나, 애쓰시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겠다. 네, 어떠한 장비, 어떠한 툴, 그것보다는 내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것이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툴이 아니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잘 하실 수 있는 툴을 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막 하다 보면은 온라인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 가정마다 유튜브가 잘 되네 안 되네, 끊어졌어요, 뭐 안 들려요. 그런데 유튜브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찍었어,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어. 네,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제 휴대폰 네, 중국산 네, 조금 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화면을 한번 보세요. 과학 실험 과제형 수업. 네.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달하려는 거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내가 학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 영상을 찍고 올리시고 이때 이제 영상을 찍으실 때는 내가 뭐 45분 수업이다 50분 수업이다 풀로 다 찍어서 올리면 학생들은 그거 전 과목을 본다고 하면은 2배를 해야 되잖아요. 정규 수업 시간 이건 또 약간 거꾸로 수업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또 이걸 또 50분 들어야 된다?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과학에서 이런 과제형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미션을 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수업을 뭐 45분, 50분 영상 찍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해봤자 보통 10분, 15분 지나가면 다 집중도 다 떨어집니다. 안 봐요. 네, 틀어놓고 딴짓 하죠.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이렇게 화면 보면서 밑에는 다른 거 보고 있죠. 다른 거 뭐 얼마든지 한눈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밀되게 뭐 20분 내외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 길게 이거는 설명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하고 그 강의를 업로드 시켜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거를 보고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발표한 것들 또 뭐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끔 하고 그것을 이제 피드백 해주고 또 문제점이 무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또 조금 첨언할 수 있는 부분들 선생님이 또 이게 뭐 동영상에서 뭐 혹시 못 해줬던 것들 뭐 놓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뭐 채팅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뭐 선생님들께서 웬만하면은 좀 에너지를 실제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뭘 전달할 것이냐 그 알맹이 내용 여기에다가 조금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떠한 편집 툴, 어떠한 영상, 뭐 어떠한 촬영 장비 여기에다 어떠한 효과를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짐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요. EBS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 개개 학교에서 개개 교사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좀 낭비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EBS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냥 그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을 할 때 그거 활용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차별화해서 뭘 할 거냐. 내가 직접 애써가지고 이렇게 간단하지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아이들 보고서를 받고 또 아이들한테 개개인적으로 혹시 피드백 해주시다면 더 좋겠죠. 개별 학습, 차별화 학습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된다면 좋겠죠. 학생들이 뭐 담당하고 계신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선생님들께서 뭐 본인이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 툴, 본인이 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잘 하시고요. 조금 그 일상적인 것들, 내가 그냥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 앞에서 칠판 수업 한다. 그냥 이것을 그냥 베이스로 깔고 준비하시고 찍고 공유하시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장학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